안녕하십니까. 도성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 왜 성격이 급한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다 잘 알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별명으로는 이제 빨리빨리 병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 왜 우리 국민이 빨리빨리 병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론이 있겠죠. 저는 풍수지리가로서 우리 국민의 성격이 왜 급하게 태어나는가를 풍수학적으로 밝혔으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활용하는 것은 형상과 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풍수를 정의해보면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국어사전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상과 기다입니다. 기, 형상. 그러면 우리나라 형상은 얼마나인가요? 아주 작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작은 나라도 더 많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상이 작다라는 건 뭐냐? 작은 데서 태어나면은요, 이게 급한 성격, 이기적이고, 또 욕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포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 형상이 작아서 우리 국민이 성격이 급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한번 보실까요? 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아주 느긋합니다. 중국, 인도, 소련, 미국 이런 데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성격이 정말 게으르다 할 정도로 느긋하죠. 그래서 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형상이 크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기질이,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증거가 바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그런데요, 우리 국민이 대신 이 성격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보면 성격이 급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죠. 감정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많이 실패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실패율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상당히 단점인데 또 장점으로도 있어요. 장점으로 뭐냐면 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부지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예로부터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또 두뇌가 좋다. 두뇌가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 뇌의 작동이 빨라져요. 뇌의 작동이 빨라지면 행동을 빠르게 했죠. 그래서 손동작이 빠른 것입니다. 뇌의 작동이 빠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것이 좋은 두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 이 두뇌가 참 세계적으로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우리 한국에만 특징이 있다. 이미 그 조사에 보면 가끔 발표가 됩니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두뇌가 가장 좋다는 것은 아마 발표가 돼서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손재주가 좋고, 그리고 이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낮은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밑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CEO 기질이죠. 대표자.
어디 가서 오야 노릇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또 외국에 나가더라도요, 그만한 자꾸 다른 사람보다 티지요. 1등을 하려니까, 최고가 되려니까 다른 사람보다 팁니다. 그 세계적으로 이 두뇌, 머리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소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두뇌가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그 형상의 자연의 이치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국민은요, 어쨌든 참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우리 개인이나 또 사회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특히나 이 예로부터 우리 문화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우리 문화를 우리 국민 스스로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우리 문화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값진 문화가 많습니다. 속담도 그렇습니다. 속담요, 그 과학입니다, 전부 다. 옛날부터 속담은 땅에 떨어질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무슨 우리 조상들이 해내려온 무슨 음식 문화도 그렇고 건축 문화도 그렇고 또 이 의류 문화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모든 문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훌륭하게 보는 건 뭐냐, 풍수학 문화입니다. 우리는 물론 2100년 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우리 민족은 도선 풍수가 11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그런데 저는요,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2100년 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5000년 그 이전에도 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풍수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풍수질인데, 이 자연은 인류가 발생된 이후부터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물론 2100년 전에 고대 중국 진나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5000년 전에도 이미 양택을 활용하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풍수지리학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만 지금 쓰고 있다는 거. 물론 다른 나라에도 양택 풍수를 합니다. 그런데 양택 풍수도 우리나라 같이 근본적으로 땅의 형세를 보고 여기가 명당터다, 여기다는 어떻게 집을 짓고 대문을 어떻게 내고 하면은 부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는 거의 다 뭐냐면 실내 풍수, 생활 풍수, 인테리어 풍수라고 그러죠. 요 정도, 그것은요 5%밖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그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90%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지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문화 중에서는 이 풍수 문화가 가장 훌륭하다. 왜냐?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학에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사, 흥망성쇠, 길흉화복 뿐만 아니죠.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향을 주는 것이 풍수학이라는 걸 제가 밝혀냈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수 문화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정확히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게 발전을 하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이 밝은 거예요. 왜냐? 이 풍수지리학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요, 자연을 활용해서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가질 수 있다? 갖게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풍수 문화가 내려오면서 제가 도선 풍수를 전수받아가지고 이 그 원리를 35년간 연구하면서 완전히 밝혀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건 없어요. 왜냐? 제 말대로 자연 이치에서 인간사, 세상사가 다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몰랐을 뿐이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밝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저는 30만 달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이상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를 주시라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문화는요,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가 다 훌륭하지만 정말 우리 민족 선인들은 대단히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를 스스로 버리고 자꾸 다른 문화를 접하고 끌어들이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요.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우리 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 또 여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 국민이 이 머리가 좋은 것도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의 위력이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위력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문화 중에서 풍수 문화가 가장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요, 저 역시도 매우 흐뭇해요. 왜냐,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활용법이라는 거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 의해서 운을 갖게 할 수 있다. 운명이 결정되게 할 수 있다. 이걸 들어보셨나요?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지금 바로 우리 인간이 찾는 건 운이었습니다. 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은 아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역사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한테 얘기 들어봤지만, 종교도 다니고 했지만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류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인이 운이라는 건 있다,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운을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대단하죠. 아인슈타인보다 이 연구가 떨어질까요? 뒤질까요? 또 지난번에 영국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 우주 연구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우주는 멀리 좀 있고, 우리 인간이 우주를 활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너무 먼 얘기라고 보고, 당장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 자연이치의 세계 사람입니다. 자연이치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이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밝혀낸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이 세계에서도 가장 좋고, 또 우리나라는 지구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도 되고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심이 된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연의 이치를 밝혀보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풍수가 전해내놨지만 확실히 몰랐을 뿐이고, 자연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밖에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연을 현재 1%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도 활용 못했는데 이 정도라면 10%만 활용한다면 정말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 이 문화, 풍수 문화 속에, 자연의 그 이치 속에 다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 성격 왜 급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